건축선 좀 봐볼게요. 나머지 마저 보고 봅시다. 건축선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길게 말하면 건축 한계선이라고 해요. 건축 한계선을 짧게 불러서 건축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뭐라고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해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뭐라 한다고 우리가 건축선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건축선은 말 그대로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가 있고 뭐하죠? 도로가 있잖아요. 그 선인 거예요. 요 라인을 넘어서 건물 짓지 말라는 거죠. 이게 건축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나간 34의 문제였었는데 기본적으로 법에 아까 도로의 기본 너비가 몇 미터였죠? 4m죠. 4m 폭 이상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소요 너비만큼은 적어도 도로가 돼야지 요거를 건축선으로 봐주지, 소요 너비도 안 되는 기존 도로 2m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요걸 만약에 건축선으로 봐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m 폭밖에 안 되는 도로로 딱 맞춰 건물을 져버리게 되면 소방차도 못 들어와요. 그러면 파이어가 오버나이트하게 온 날 어떻게 됩니까? 파이어가 오버나이트 밤새도록 쳐놨다 불이 이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Everybody die 하는 거예요. Everybody die. 얼마나 데인저러스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 영어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일본어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소요된 너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소요 너비가 미달되니까. 그쵸? 그럼 일본적으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 소요 너비가 4m니까 2분의 1이면 왼쪽으로 2m, 오른쪽으로 2m 건축선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 면적은 요만큼만 대지 면적으로 봐주고 도로를 뭐하죠? 4m로 넓혀주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셨죠?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요. 소방차 들어올 수 있고 불나도 위험하지 않게 살 수 있겠죠. 이래서 건축선 부분을 나올 때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내용에서 소요 너비가 미달되는 도로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그 X 부분만큼은 어디 안 들어가요? 대지 면적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만큼만 대지 면적. 시작. 요만큼만 대지 면적, 요만큼만 대지 면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요 너비 미달도로니까. 이걸 말로 외우려기보다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원 좀 봐볼까요? 1번에 소요너비 미달도로 뭐라고 나와요?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뭐하죠?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뭐하죠? 물란선으로 간다. 시작. 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선으로부터 뭐가 돼요?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이걸 건축선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말로 외우려면 어려워요. 그림은 쉬운데. 근데 오해 말 건 만약에 반대쪽에 이와 같이 경사지, 철도, 선로부지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2분의 1을 뿜빠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대쪽 경계로부터 소요너비 상당 거리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기존 도로가 2m였다면 얼마? 2m만큼을 빼주는 거죠. 됐죠? 그럼 뭐가 되죠? 나머지 면적 요것만 대지 면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죠? 요게 10m, 요게 10m다. 그러면 요 C 대지 면적은 얼마겠는가? 얼마예요? 10에서 2 빼줘야 되겠죠? 그럼 8 곱하기 10이 되어지는 거니까 80제곱미터가 요 땅의 면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지 면적 구하는 게 이 문제 패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를 만나면 그만큼만큼이 빠지겠네. 대지에서. 그렇죠?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아래 뭐예요? 단서 나온다 보면
그 반대쪽에 경사지, 그 다음에 하천, 철도, 선로부지 유사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노브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뭐 하죠? 그럼 그걸 뭐로 한다? 건수선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로 모퉁이 대신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말하면 어려우니까 나중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라인만 잡아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축선을 넘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은 요 선을 넘어서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에요. 이해가셨죠? 하지만 주의할 거 요거, 지표 아래쪽은 제외가 돼요. 지표 아래쪽은 두더지도 아니고 우리가 댕길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튀어나와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지표 아래쪽은 제외가 된다. 지표 아래 제외. 시작. 됐죠? 그리고 주의할 건 봐요. 그러면 건물은 지금 안 넘어왔잖아요. 건물은 안 넘어왔는데 출입구 창문이 열고 닫힐 때마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출입구 창문이. 그렇죠? 건물은 안 넘어왔는데. 근데 그게 어디였냐면 4.5m 이하였어요. 그럼 4.5m 이하면 대부분 1층이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삐뿔들이 갑자기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시작 라라라라라라라라 그래서 부딪히는 거죠. 계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 수직면을 넘으시면 아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번에 작년도에 건축선 원칙을 물어봤기 때문에 건축 제한 쪽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것도 36회 때 좀 많이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건축 제한.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인 부분은 출입구 열고 닫을 때마다 넘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밑에 있죠. 이제 뭐라고? 건축선,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모는 지표 아래 부분,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라고 한다면 이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4.5m니까 물어봐요. 3m에 있는 출입구였어요. 넘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4.5 이하이니까 3m인 이랬으면 안 되지. 그럼 5m인 창문 건축선 넘어와도 되죠. 4.5 이하가 아니니까. 5m인데 지나가다가 창문 열렸는데 머리 부딪혔다면 이건 필경 사람은 아닐 겁니다. 뭐 기린 정도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됐죠? 라는 거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눈썹이 아주 이쁜 동물 기린. 그렇죠? 내용들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에버바리 그렇구나. 그러면 오른쪽에 구조안 된 등이 있는데요. 지금 할 내용 아닙니다. 됐고요. 나중에 넘어가십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요? 필수 지문 또 몇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됐죠? 아주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조경과 관련된 문제 지문 정말 잘 나오죠. 뭐라고요? 조경과 관련된 지문에 대한 것들이겠죠. 1번, 2번 다 조경 문제예요.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을 못합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조경 마찬가지 조경. 여기는 아니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항상 뭐 아니하냐 하냐 이래서 많이 물어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봐도 조경 물어보면서 여기는 공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대지 면적을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따지면 여기는 5,000제곱미터 미만이겠죠. 그리고 연면적 합계 관련된 부분의 공장이 얼마?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그리고 무슨 단지?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라고 한다면 면적이 얼마가 됐건 적용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됐습니까? 공장 트로이카 세 가지.
그냥 대지면 5,000,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면 1,500,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면 다. 됐습니까? 기본. 두 번째 볼게요. 아주 중요한 거, 물류시설. 그죠?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에 대한 물류시설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것은 조경 등의 조치를 뭐다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아무리 물류시설이어도 어디? 주거지역과 어디에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 등 조치를 뭐다 해줘야 합니다. 요것도 몇 번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저거 볼 때는 12번 나왔던 것 같아요. 평가사 중개사에서 아주 숨 쉴 틈을 안 주고 나와요. 그렇죠? 아주 많이 물어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이 조경 중 제일 중요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 3번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공개공지 공간 얘기하는 거잖아요. 키워드 뭘까요?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됐습니까? 매번 얘기하는 거. 공개공지 왜 만든다고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긴 의자 조경시설 만들어서 쉬었다 가세요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진짜 뭐 맨날 얘기하지만 겨울에 막 38도 막 7도 올라가면서 와 체온보다 높다 미치겠다 이러면서 댕겼잖아요. 그럴 때 그늘 같은 데 앉아있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부채질 하면서. 근데 지금은 또 영하 4도니 7도, 내일 마저 춥다더라. 내일 영하 7도까지 간대요. 그래가지고 뭐 실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라고 하더라고요. 내일은 나오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아니 학원은 나와야지. 학원 왔다가 집에 가세요. 그렇죠? 어쨌건 그 얘기예요. 그럼 봐요. 어디 할까요? 일준위, 상준위.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이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합계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 종, 판, 운, 업수가 시작. 문종판, 운, 업수가 시작. 업수가 아까 업무시설 대표로 본 게 오피스텔 했잖아. 아까 업수기 얼마 5천 이상일 때 대지면적이 얼마? 10% 이하 범위 내 공개공지를 만들어라. 옛날에 평가사 문제 어떤 문제 나온 적이 있냐면 건축면적이 10%. 와, 살 수가 없다. 대지면적은 이거고 건축면적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대지면적의 10%지 건축면적의 10%가 아니거든. 야,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렇죠? 그 얘기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대지도로와의 관계 강화 규정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5번 좀 봐보실까요? 도로의 위치를 뭐 한다고 나오죠? 지정. 폐지 변경이 아니라 지정이에요. 그럼 뭐가 되어지죠? 이해관계인의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다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정하는 것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뭐다? 심의라는 걸 거쳐서 도로를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시작.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얘기. 그 다음에 6번은 아직 안 배웠고, 그 다음에 7번도 안 배웠고, 그 다음에 8번은 8번. 8번에 대한 부분이 나올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문제죠. 건축선 관련된 거 건축 제한. 그렇죠? 요거. 건축물과 담장은 주어 잘 봐요. 건축물과 담장은이에요. 건축선 수직면 넘어선 아니 된다. 이게 건축선 건축 제한이죠. 하지만 단서 다만 지표 어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 부분은. 지표 아래, 그러니까 지하 얘기하는 거죠.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도로면으로부터 얼마?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의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도에도 요거 일일학습을 다 프린트로 주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완전 다 나온 거죠, 여기서.
그렇죠? 두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조경 제외하는 거 2번 문제, 그리고 공개공지 만드는 거 모아서 3번 문제. 이건 뭐다? 완전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듯이 필수 지문 정리 빵꾸노트만 잘 봐도 훌륭하다고. 그거 먼저 알고 나머진 거지 이것도 모르면서 딴 걸 외운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이거라도 정확히 반복해서 100번 봐봐. 모르겠어요? 알겠지? 100번 보면 양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많이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는 거 연구하지 말고요. 모르겠으면 버리세요. 그렇죠? 민법이고 개론이고 뭐고 어려운 거 얘기하면 귀 닫아도 괜찮아. 그냥 잘 나오는 거나 반복해 보세요. 합격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다 버리면 안 돼요. 적당히 버려 수정할게요. 그러면 넘어가셔서 오시면 문제. 그러면 이제 건축 제안으로 갑시다. 두 팔을 들지 마시고 드세요. 두 팔을 드시고 목점 돌리고. 아이고. 요즘에는 주로 뭐 해 드세요? 반찬 밥 뭐 해 드세요? 카레? 아니 우리 집사람 맨날 오늘도 수업 끝나면 집에 가잖아요. 나를 3시부터 괴롭혀요. 뭐 먹을 거냐고. 아니 알아서 하셔요. 그러면 알아서 하면 또 뭐라 그럴 거잖아. 빨리 말해. 그래서 뭐 해 먹어요? 카레 또 하나. 더 맛있는 거 없어요? 뭐요? 고등어 자반 구워 먹어요? 아, 또 하나 더. 에? 마늘 백숙? 셋 중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오늘. 나도 모르겠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건축 제안입니다. 됐죠? 근데 요즘에는 좀 안 먹고 오는 걸보다는 먹고 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신혼 때는 밥 먹고 막 뭐라 그래요. 밥 다 했는데 왜 먹고 왔냐고. 뭐 요즘은 어디 밥 먹을 데 없냐고. 나한테 많이 물어봐. 그지도 아니고 내가 무슨. 그래서 건축 제안. 일단 면적 제한을 봅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걸 지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건축 제한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이와 같은 각종 면적에 대한 부분의 제한과 그 다음에 높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의 건축의 규제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이러하치 제한과 관련된 직접 규정을 배우는 게 이 4장 부분의 건축 제한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축 제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완화하는 특례 같은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 완화 특례 대표적인 게 뭐 특별 건축 구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 협정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우리가 보통 완화 특례 부분으로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안 적어도 돼요. 다 뒤에 나오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은 면적 제한과 높이 제한 배우고 그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는 완화 특례로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그 제한 같은 걸 만약에 위반하였다면, 위반한 경우일 땐 말을 안 들으면 이행 강제금 같은 거 부과한다는 거.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공법 공부하면서 이행 강제금을 두 군데서 배워요. 건축법하고 농지법하고. 여러분 중개사법에 토지거래 허가 이용 의무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 또 나와요. 이행 강제금이 세 군데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공부하는 게 이 부분의 기본 패턴인 거죠. 그리고 건물 지을 때 또 뭐 분쟁 많이 생기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라는 곳에서 분쟁의 조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 이게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기본 패턴만 얘기하는 것이라서 별로 어려울 건 없죠. 그러면 면적부터 보면 뭐가 나올까요? 대지 면적을 보는 거예요. 일단 대지 면적의 정의는 뭐예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거, 그래서 소연업이 미달도로의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그래서 대지 면적 제외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게 소연업이 미달도로다. 그러면 소연업이 맞춰주고 나면 그 부분은 대지 면적 빠지는 거잖아요. 아까 이것 때문에 제외시키는 거라고 아까.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됐고, 대지 분할 제한은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사법에 가도 배우게 될 문제인데, 도시지역은 추상, 공록, 도시지역, 기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 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면적에 못 미치게
대지를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대지 분할 제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면적에 대한 대표 규제죠. 주상공 높이 60, 150, 150, 260. 시작. 주상공 높이 60, 150, 150, 260. 일단 외워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별로 이 면적에 못 미치게 대지를 분할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해. 건축물이 있는 경우야 지금. 건축물이 없으면 허가받으면 가능해요. 자르는 게. 근데 건축물이 있으면 금지입니다. 왜? 자르면 또 건물 질 거 뻔하니까. 그럼 난개발 되겠지. 알겠습니까? 건축물 있는 대지는 주상공 높이 60, 150, 150, 260.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찾아도 내가 촬영해 놨지만 스스로 알아서 그냥 좀 음성을 좀 녹음해가지고 반복해서 듣는다던가 핸드폰에 그런 기능도 있어요. 누르면 녹음되거든.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맞아 음성 지원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나중에. 그럼 건축 면적 좀 봅시다. 대지 면적 다음에 건축 면적. 건축 면적 나오면 떠오르는 단어. 몰패, 건폐율. 몰패, 건폐율.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건폐율이에요. 대지 중에서 건축 면적으로 얼마나 덮었냐는 거잖아요. 이게 건폐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건폐율 관련된 면적이 뭐냐면 건축 면적이에요. 시작. 건폐율 관련 면적이 뭐다? 건축 면적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원 정의는 이래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우리가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진 않아. 별표하지 마셔. 뭐라고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건폐율 산정할 때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하지만 내용에서 예외적으로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데 자주 안 나와요. 지금 할 내용은 아닙니다. X하지 마시고 놔두세요. 별표하지 말랄 뿐. 그렇죠, 여러분? X는 하지 마세요. 자꾸 뭐든지 보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에 오른쪽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다른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닥 면적은 이렇게 각각의 층마다 면적이 있어요. 그럼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그렇죠? 건축물의 각 층, 일부, 벽, 기둥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인데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3층이 일부분은 302호, 302호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다? 호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 층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바닥 면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301호 바닥 면적, 302호 바닥 면적. 우리 아파트 가봐도 봐봐요. 군용 몇 개 있죠? 한 동에? 일반적으로 3개 있잖아. 보통 양쪽으로 이렇게 1, 2, 3, 4, 5, 6. 그러면 101동 바닥, 101호 바닥 면적, 106호 바닥 면적. 이해갑니까? 즉 바닥 면적은 층당 각 층의 벽 기둥 둘러싸인 면적이지만 구분 소유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부 공간을 별도의 바닥 면적으로 봐주기도 합니다. 301호 바닥 면적, 502호 바닥 면적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얘기해서 바닥 면적은 건축물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바닥 면적. 단선 나중에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정의만 일단 이해하세요. 무슨 면적이에요. 대부분들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그러면요 1층은 같겠네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1층은 같겠네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주 똑같지는 않죠. 그렇죠? 건축 면적 안쪽에 좀 작게 바닥 면적이 있겠지. 그래야 들어가니까. 이해 가십니까? 같진 않아도 비스무리는 하겠지. 하지만 2, 3, 4층에 대한 부분은 건축 면적이 아니지. 지금 바닥 면적이지. 올라가면서 건물 줄 수도 있잖아. 올라가면서 건물 줄잖아. 그러면 거기 아래에 있는 바닥 면적 1층과 5층 바닥 면적은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 내가 할 때 이해하겠죠? 됐습니다. 그 얘기들 됐고. 밑에 연면적 볼게요. 연면적은 뭐예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쳐요.
시작.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뭐하자? 모두 합치자. 그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빈출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거예요. 연면적. 근데 혹시 기억납니까? 용적률 공식.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 용적률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있다는 거예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다, 면적이 있다. 이게 잘 나와요. 그렇죠? 일단 봐봐요. 건물이 1에 있으면 당연히 건물에 이와 같은 아마 지하층이 있을 거예요. 지하층에 대한 부분의 면적은 뭐다? 뺀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그 다음 지상에 주차용 공간이 있었다. 그럼 이 부분도 빼주겠다. 지상의 주차용 공간. 됐습니까? 그리고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같은 게 있을 때 중간중간에 불남원 피난가라고 피난 안전구역 면적이 있어요. 피난 안전구역 면적. 이런 부분의 면적도 빼줄게. 피난 안전구역 면적. 이해갑니까? 그리고 옥상 경사지붕. 이거 아시죠? 이렇게 박공지붕으로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건물 솔직히 안 들어갑니다. 불나면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일 때 경사지붕 아래 이렇게 대피 공간을 만드는 경우 등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빼줍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경사지붕에 있는 대피 공간은 되게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한두 명 서 있으면 못 나오거든요. 저번에 그 제천 그 스포츠센터 사건인가? 그때 보니까 이렇게 경사지붕이었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거기 대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좁더라고. 한 두어 명 서 있고 못 쓰더라고, 보니까. 티 맞죠? 맞죠, 그때?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지붕이 좋아요. 그래야지 문 열고 나가지. 그리고 옥상에 서 있어가지고 구조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건물 댕길 때 그런 거 좀 알아보면서 댕기시기 바래요. 아주 우리하고는 왔다. 저 불나면 바로 도망가면 됩니다. 내가 제일 불리해. 근데 제일 멀어서 저쪽에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요.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오래 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프지도 말아야죠. 사고도 안 나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횡단보도 앞에서도요. 그 앞에 나와 있지 말고 건물에 들어가 계세요. 그 신호 바뀌면 나가면 돼요. 그래야지 어떤 차가 와서 바뀔지 모르잖아. 날아갔다가 조심히 살아야지. 그렇죠. 목적은 이거죠. 이렇게 이럴 때까지 사는 거죠. 이럴 때까지. 그렇죠. 어쨌건 그래서 법령 적합한 옥상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이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을 제외하는 거다. 실제 이거 가지고 용적률을 구해서 참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요. 가장 잘 나오는 건 연면적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연면적 합계는 뭐라고?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 건물이 있으면 여기 A동의 연면적, B동의 연면적이 있을 때 합친 게 연면적 합계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조문에서 연면적 합계를 운운하면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것도 포함하겠다는 의도예요. 건물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들 확인하시고요. 그 얘기. 그 다음에 높이 제한으로 갑시다. 해봐요. 높이 제한. 높이 제한도 물어보는 툴이 있긴 합니다. 그 높이 제한을 높이를 산정할 때 기본 기준이 나오는데 여기 써있죠. 높이 제한 기본 기준은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예요. 시작. 그래서 건축물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뭐다?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요걸 뭐라 한다 우리가?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입니다. 하지만 뭐 1층 전체가 필로티 알죠? 기둥만 세워놓고 사방 개방해 놓은 거. 필로티 구조. 기둥만 세워놓고 사방 개방한 구조. 이걸 필로티 구조라고 해요. 그럼 뭐다? 그 필로티 층고만큼은 빼고 나머지 높이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필로티 층고를 빼고 나머지.
전부를 기둥만 세워놓고 사방을 개방했으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을 필로티로 할 수도 있어요. 상업지역은 만땅 건물 짓기 때문에 따로 대지가 안 남아요. 그럼 기둥만 세워놓고 사방을 개방한 구조로 공개공지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말 뜻 이해되겠죠? 그래서 비 올 때 그런 데 서 있으면 좋잖아. 눈 비 올 때. 그렇죠? 담배 피면 연기도 확 나가고 그렇게. 그렇죠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 담배 안 펴나? 봐봐. 어쨌건 그 얘기들. 그럼 내용에서 일단 층수 좀 봐볼게요. 층수 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일단 층수는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혹시 지나가다가 피 나오는 건물을 보신 분? 지나가다가 피 나오는 건물을 보신 분? 피. 그렇죠. 파킹. 블러드 말고요. 뭐라고요? 피 나오는 건물. 그럼 지나가다 보면 저건 몇 층이구나 아시는 분? 몰라. 층의 구분이 불명확하니까. 그러면 4m마다 한 개 층으로 봐요. 뭐라고요? 층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4m마다 한 개 층으로 봐준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제일 중요하죠? 건물이 있는데 부분마다 층수가 달라요. 시작.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다. 그럼 이럴 때는 규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로 봅니다. 이게 몇 층 건물이죠? 5층 건물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오해 말 건 부분마다 건물의 층수가 다를 때 이거를 가중평균한 층수로 본다. 가중평균한 층수로 본다 라고 나오면 옳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평균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도 흔들리고 만족하고. 우리가 평균이란 말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기본을 했네.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균. 그렇죠? 내용들을 좋아하죠, 우리가.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봐요. 만약에 뭐 20층, 30층, 40층, 50층인데 이걸 평균 층수로 공시하면 30층 아닙니까? 그렇죠? 30층인 줄 알고 헬리콥터가 가는 거야. 벽이 보여. 평균 높이였구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높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층수는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얘기하는 거야. 층의 양. 그래서 많은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꼭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아까 수업을 듣고요. 갑자기 급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내가 질문 드릴게 몇 층인지 말해보세요. 나한테 이래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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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4층, 5층 뭐가 제일 많아요? 나한테 이래. 그럼 본인 말은 뭐야 지금? 2층이 많다 이 얘기인 거야 지금. 그럼 2층 아니냐 이거지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럼 내가 다시 물어봐. 제가 다시 여쭤볼게. 잘 들어봐요. 에? 잘 들어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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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층, 1층, 1층, 1층 몇 층? 수고하세요. 그리고 시크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따지지 말고 이 의미는 말 그대로 뭐다 층의 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저항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얘기 보시면 돼요. 내가 너무 강의를 오래 했어. 오래 살았어. 어쨌건 그러면 기획번 좀 봐봅시다. 그럼 내용에서 이 말을 드린 게 기획번이에요. 이 점은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층수와 관련된 거 볼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라 한다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 층수로 본다. 이 집은 참 잘 나옵니다. 그렇죠? 다 필요 없고요. 그거나 똑바로 하세요. 나머지 거의 안 나와요. 사실은. 그 층수 물어보는 게 대부분 이 부분의 문제 패턴이에요. 높이 층수 나올 때는요. 그리고 이제 높이 제한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가 되어져요. 높이 제한. 법 60조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하고 오른쪽에 있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가로구역이 뭐예요? 가로구역.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농담한다고 세로구역의 반대말 아니냐고 이런 분도 있는데 여봐 재미없잖아. 괜히 했어. 오해하지 말 거. 그럼 가로구역이 뭐냐면요.
이렇게 도로가의 구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우리가 가로구역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도로로 둘러싸인 걸 뭐라 한다? 우리가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보통 가구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개론 나올 땐. 가구, 획지 나올 때 이렇게. 가구, 가로구역. 뭔 얘기인지 알겠죠? 퍼니처 아니에요, 가구. 혼동하시면 그만 얘기할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저씨 같고. 어쨌건, 그럼 오해하지 말 건, 이 가로구역에 대한 부분별로 한 여나무 개 정도의 필지가 있어요. 그럼 요 A라는 가로구역과 B라는 가로구역이 있을 때, B 가로구역의 높이를 허가권자가 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30m 못 넘어. 그러면 우리 학원하고 저 건너편의 가로구역 높이 제한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근데 사실은 근데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규제하는 건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대부분들 신도시 만들거나 이럴 때나 그렇게 많이 하지 평소 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이다. 근데 주의할 건 용도가 다르죠. 주거 용도랑 업무 용도잖아요. 근데 어때요,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용도 형태에 따라서, 시작. 용도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써도 돼. 바로 옆에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 가로구역에서는 동일한 높이로 제한을 가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용도 형태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용도 형태에 따라. 그렇죠? 동일한 가로구역 내에선 동일한 높이 제한을 가한다고 나오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오른쪽 1조 등의 확보. 시작. 1조 등의 확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난 그래서 이거 36회 일단은 해놓을 거야. 나와야 돼. 일단 1조가 뭐예요? 햇빛 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법권 1조, 2조 이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다. 좀 봐봐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옆집에 사는 을을 봤어요. 근데 을의 얼굴을 봤더니 뭐하죠? 다크서클이 무릎에 와 닿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냥 봐도 표정이 우울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햇빛이 안 들어와서. 빤스가 안 말라가지고 찝찝해서. 그렇죠? 어쨌든 근데 왜 안 마르는데? 그래도 햇빛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이 앞쪽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따시만하게 지었고, 그리고 알죠? 완전 빛 반사되는 뭐다? 유리 같은 걸로 외장벽을 만들어가지고 햇빛 전혀 안 들어오는 거죠. 솔직히 사람이 햇빛을 못 보면은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요. 광합성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되어준다? 이렇게 해서 1조 막지 말란 얘기예요. 특히 어디서? 우리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 일반 주거, 준주거. 아니,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주로 거주하는 곳이 1조 확보 높이 제한을 받는 중요한 지역이 되어져요. 하지만 준주거지역은 뭐죠? 우리가 주로 거주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지역일 때만 1조 제한을 받는 거예요. 참 어떤 분은 무식하게 상업지역인데 1조 제한 받는다고 따지는 분이 있어요. 무식한 거야 아주 그냥. 그렇죠?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예요 사실은. 이해 가십니까? 시작.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에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띄어야 하는데 이게 나와야 돼. 뭐가? 10m 이하인 부분이면 노스, 북쪽이야.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5m 이상을 띄어라. 이게 원래 9m 라인이었는데 10m로 바뀌었거든 이게. 근데 아직 안 나왔어. 벌써 3년째인데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나올 때가 됐는데.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10m 이하면 1.5m 이상을 띄어라. 10m 넘으면 각 부분 높이에 얼마? 2분의 1 이상을 띄면 된다. 12m였으면 그게 얼마냐고? 6m. 이해 갑니까? 그럼 8m였으면 아니 8m면 10m 이하잖아. 그러니까 1.5m 이상만 뛰면 되지. 정신 차려야 돼. 9m면 1.5m 그렇게 나올 거야. 10중 8구는. 그럼 다 틀려 이제. 아닌데 이러면서. 근데 얘기했지.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
이하가 붙어 있으면 10m로만 나와야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조 제한이 공동주택의 1조 제한이에요. 빨리 공동주택 1조 제한 두 가지예요. 전용주거 일반주거의 1조 제한이냐 공동주택의 1조 제한이냐 두 가지입니다. 근데 공동주택의 1조 제한은 어디이면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은 제외가 됩니다. 시작. 일반상업과 중심상업은 뭐가 된다? 제외가 된다. 시작. 뭐 좀 물어볼게요. 공동주택의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은 왜 1조 제한을 안 받을까요? 너무 비싸서. 땅값이 너무 비싸서. 뭐라고요? 그래 귀는 들려요 이제. 뭐라고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중심상업지역의 서울 중구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1제곱미터당 얼마? 1억 8,900이라니까요. 이해 갑니까? 그 비싼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걷다 대고선 거기다 1조 제한 받으면 땅값이 값을 하는 거 못하는 거야. 너무 규제가 심한 거지. 그래서 중심상업과 일반상업만큼은 제외돼. 중1, 6은 상업지역 중에 가장 비싼 중심과 일반상업만 제외하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중심 일반상업에 가면 이 높은 건물이 있으면 주상복합으로 짓고요. 꼭대기에 주로 주택이 있어요. 펜트하우스. 옛날 드라마 봤죠? 저 꼭대기. 제일 좋은 집. 왜? 그래야 1조로 안 맞거든. 그래서 그런 건물 보면 저층부에 판매시설이 있고 중층부에 오피스텔이 있고 고층부에 보통 주택을 배치합니다. 그래야지만이 1조가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근데 그렇게 높은 데 살면 좋은가? 어쨌건 세부 내용은 됐어요. 안 나와. 그냥 그 정도만. 이게 높이 제한입니다. 됐죠? 저는 어쨌든 간에 제 느낌은 1조 확보 높이 제한 관련된 게 어쨌건 나올 때가 됐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런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 등이 있다. 라스트 기지개 펴시고. 목 좀 돌리고 다음 주면 또 종강이에요. 그리고 우리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까요? 12월 마지막 주 화요일은 휴강. 아싸 가오리. 12월 마지막 주 화요일은 수업 없어요. 다음 주 종강이에요. 그렇죠. 7주라서 8주 수업은 없어요. 1, 2월 달부터 매주 8주. 그러니까 8주 안 나오면 빨간색이든 뭐든 무조건 수업이 있는 거야. 알겠죠? 저는 무조건 8주. 1월부터는요. 1, 2, 8주, 3, 4, 8주. 그리고 9주 나오면 한 주 쉬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돼. 내 말 뜻 이해하겠죠? 그래서 계획 잡을 때 고래 잡으세요. 고래? 그럼 내용에서 건축 제한이란 부분을 뭐가 된다? 완화할 수 있는데 완화 툴이 두 가지다. 이거 정의만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완화해가지고 아름답게 건물을 짓게 하는 게 이거예요. 특별 건축구역. 참 잘 나오죠. 그 다음 건축 협정구역이 있어요. 두 가지. 그러면 완화에 방점을 둔 게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인데 요거 이해합시다. 특별건축구역에서 완화하는 목적은 뭐냐면 아름답게, 뷰티풀하게, 뷰티풀하게 지어라. 아름답게 지으려면 규제 때문에 어렵다. 완화해 줄게. 이건 뭘까요?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자. 그러기 위해서 완화시켜주는 게 건축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건 법조문이 아니라 제가 조문을 분석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다? 특별건축구역은 아름답게 지으려고 완화하는 거고, 그다음 뭐다? 건축협정은 토지 이용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뭐가 되는 거다? 완화시켜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충 맞아요. 이해 가셨죠? 왼쪽 봐볼게요. 의의만. 그거 아세요? 노원구는 그렇지 않은데 서울 관악구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뭔지 아세요? 관악구청 건물이에요. 가장 아름다워. 금천구에 가서 가장 럭셔리한 건물을 찾으면 그게 금천구청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아름답게 짓는 거에 1호로 지은 건물들이야, 사실 이게. 특별건축국 들어왔을 때 그런 관공서 건물들이 엄청나게 럭셔리하게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신청사 건물도 그때 들어온 거예요. 3,400억 들어갔죠. 근데 그건 양호한 거예요. 서울시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성남시청사가 3,150억 들어갔으니까. 성남시청사가 예산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욕 겁나 먹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부도 나가지고선 모라토리움 선언도 했었고. 기억나세요? 성남시 부도 났던 거? 최초 부도 도시가 성남시예요. 그거 모르시죠? 호응이 없어. 어쨌든 그러면 특별건축구에서 뭐가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대상이 되어져서 국장이나 누가 시도지사가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물을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자. 그래서 이 법 다른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이라는 걸 뭐하죠?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통합화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란 얘기야.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지은 거야. 한글에서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최대한 아름답게 지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 그렇죠, 여러분? 강남에 가면요 아름다운 건물 되게 많아. 이것처럼 막 밥상 든 건물도 있고, 뭐 타이어 둥글둥글둥글 말아놓은 건물도 있고, 무슨 뭐 잠잘 때 키는 취침등 같은 모양의 건물도 있어요. 뭐 바닷물 흘러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건물도 있고, 그렇죠? 아주 이쁜 건물 많아요. 강남 가보셨어요? 좀 가보세요. 재수없어. 봐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가서 아름다운 건물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가 정하게 되는데 가끔 이게 나와요. 다음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불가지역이 있어요. 제자접보라고 합니다. 제자접보. 개발제한구역하고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여긴 뭐한 동네죠? 개발 자체가 안 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정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재개발 정비구역에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 정할 수 있다. 있겠지. 그래서 요즘에 재개발구역 가면 아름답게 막 위에 꼭대기에 왕관도 들고 있고 막 네온사인 비치고 그렇게 지은 이유가 과거에 안 되던 게 지금은 가능해지는 거야. 우리 상계종 단지 봐봐요. 어디 그런 건물이 있어요. 꼭대기에 왕관 만들면 어떻게 되죠? 건축 면적 오버가 돼요. 튀어나오니까. 못하거든 그렇게. 근데 지금 새로 지은 데 가봐요. 대부분 올라가서 옆으로 나오면서 왕관처럼 만들고 네온사인 집어넣으면서 밤에 보면 흡사 무슨 모텔 같잖아요. 느낌이. 집에 들어가는데 모텔 가는 느낌.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가능하단 말이야. 그게. 다 뭐 때문에 가능한 거야? 특별 건축구역으로 완화시켜주는 거거든. 하지만 제자접보에는 정할 수 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제자접보.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에는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다? X. 개발제한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특별건축구역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지금 말한 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가끔 나오는 부분인 거고, 그건 또 이거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제가 2월 달에 추가해서 마저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사실은 그림책에 있는 거를 다 보려면 3, 4월은 지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순환별로 제가 좀 추가해 드려요. 이해 가셨죠? 추가한 거 이외에는 읽지 마시고 항상 그 당시에 그때 얘기한 것만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 얘기. 그러면 건축협정 좀 봐볼게요. 건축협정 목적은 토지 이용의 효율적인 이용, 합리적인 이용을 얘기하는 건데 봐요. 제가 그림을 좀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건축협정 나올 때 정부에서 주었던 그림이거든요. 이게요. 봐봐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왼쪽 있는 것처럼 대지마다 주차 라인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개별 주차장. 근데 이거를 하나의 대지마치로 쓰기로 합의를 보면 공동 설치가 가능해져.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는 맹지예요. 그럼
그럼 뒤에는 원래 뭐 하는 거?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아니면 민사로 지역권 설정 같은 거나 해줘야지만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를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아하, 맹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자. 그럼 전체가 하나의 대지니까 지역권 관계없이 이렇게 질 수 있겠죠. 토지 이용이 효율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을 때 당연히 건물을 짓는다면 필지마다 건물을 줘야지 이렇게 쫙 질 수 없잖아요. 근데 전체를 뭘로? 하나의 필지로 보는 걸로 전원이 합의를 하게 되면은요, 가로변 집중해서 뭐 할 수도 있다? 우리가 건물을 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이용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죠. 높일 수 있는 거. 이게 뭐라 합니까? 건축 협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건축 협정은 소유자 등의 전원의 합의예요. 관련 소유자 전원의 합의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소유자 등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별도로 인정하면서 봐봐, 지상권자를 껴줘요. 정말 잘 나와 이거. 지상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러고 많이 나와요.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지상권자까지도 포함해서 전원의 합의를 거쳐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 협정을 체결한다. 건대리의 협정. 시작. 건대리의 협정.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김대리 말고 건대리. 시작. 건대리.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입니다. 전원의 합의야. 하지만 협정을 폐지하는 경우라면 그땐 과반수이니까 그 라인 좀 까먹지 마세요. 왜? 협정이 족쇄가 될 수 있어서. 이해되시렵니까? 그 얘기. 그리고 왜 지상권자를 포함할까? 랄지 하니까. 그지 맞았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용권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상권 경고한 건물 최단 기간 3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랄지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 정할 수 있을까요?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 주거환경 개선 정비 구역, 재정비 존치 지역,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다 어떤 느낌 들어요? 다 정비 사업 빌라죠. 다. 뭐라고요? 정비 사업 빌라입니다. 필소 정비 사업. 이해갑니까? 그 얘기들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하죠. 여러분, 개발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획지를 만들 일은 없잖아요. 맹지를 왜 만들어? 신도시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되었죠? 그런 의미구나. 일단 제한의 완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구역. 아직 안 나온 거 중에 왼쪽 밑에 특별 가로구역이 있긴 한데 이건 지금 할 얘기 아니고 2월에 가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고. 라스트. 그 다음에 뭐 결합건축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행강제금 마지막 봅시다. 말이 이행강제금 반복하여 부과하는 건데요. 36회 이것도 나와야 됩니다. 이걸 제가 세보니까 한 31회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31, 32, 33 벌써 6년째예요. 그렇죠? 아직도 안 나왔어요. 미쳤어요 진짜. 쓸데없는 것만 이빨 내고 하여튼 간에. 봐요. 이행강제금이 왜 중요한지 하면요. 제목에 써져 있듯이 반복 부과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봐요. 만약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법을 위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허가도 안 받았고요. 용적률 초과했고요. 건폐율 초과했고요. 신고를 위반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하세요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물론 형벌의 징역 벌금이나 등등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반복해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반복 부과가 안 됩니다. 너무 무리한 징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이태원 사고 같은 게 생기는 거고. 내 말 때 이해되겠죠? 미리미리 그 에어컨 실외기를 좀 철거하고 도로를 넓혀놨다면 그런 일은 안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반복하여 부과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몇 번을 어떻게 부과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위반 건축물이 있다. 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부과한다. 그리고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한다. 이행했으니까. 하지만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부과된 거는 위법이 이미 완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지 이걸 철회해야 한다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대부분들이 이미 부과된 건 철회 취소해야 한다고 나오면 많이 틀려요. 이거는 농지법에 가도 중개사법에 가도 마찬가지니까 1타 3P예요. 알겠습니까? 한꺼번에. 시작.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해라. 그래서 제가 요거 나올 때 가끔 사진 보여드리면 우리 주변에 그 위반된 건축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베란다에다가 창을 씌운다던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학원도 이랬었지. 걸려가지고 지금 철거했는데 어쨌든 이랬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사실 대표적인 위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건물들 보면 다 뭐다? 위반을 안고 있지 않은 건물은 거의 없다. 하지만 행정 절차상으로 봤을 때 안 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렇죠? 게을리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다 철거한다 그러면 법당으로 다 이거 철거해야 돼, 사실은.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제 강제금 부과는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산정 기준은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해주고 산출된 금액이 있죠. 산출된 금액의 허용 건신 190, 80, 70. 시작. 허용 건신 190, 80, 70. 요 순서 물어본 경우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강제금 부과 요율. 산출된 강제금의 허용 건신 190, 80, 70 이라는 부분으로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1년에 2회 이내. 시작.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한다. 시작.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한다. 나머지 농지법이나 중개사법은 다 1회거든요. 1회. 건축법이 제일 세요. 1년에 2회 이내.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빠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 12월의 내용을 모르고 내년도 2월달 수업을 들으면 2시 훨씬 넘어 끝나요. 여러분이 보고 와야 돼, 반드시. 수업을. 듣고 와야 저번 달 한 거 안단 전제하에 살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 정도.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볼 거고요. 오른쪽에 건축위원회 볼 시간은 없네요. 넘어가시면 몇 가지 일학습 보고 마무리실까요? 봅니다. 일단 첫 번째 필수 지문 정리 1번에서 면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면적에 대한 부분들. 일단 첫 번째 봐볼까요? 원칙만 볼게요.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뭐라 할까? 이거 나오면 건축 면적과 상당히 헷갈려요. 이거 바닥 면적이에요. 그럼 물어봐요. 건축 면적은 뭐죠?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면적.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나오면 건표를 떠올려야 돼. 바닥 면적은 뭐다? 건축물의 각층 일부로서 벽 기둥으로 뭐다? 둘러싸인 면적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일단 주의하셔서 바닥 면적 정의. 이 단서 부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하고. 정의만 일단 이해합시다. 뭐라고요? 여기 각층 일부. 벽 기둥 비슷한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한다.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고요. 그래서 요 2번은 나중에 하고 3번. 요거 중요하죠. 일단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연면적을 물어보고 있어요. 연면적은 바닥 면적,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됐죠? 그리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들이 있었다. 첫 번째, 면적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의 주차용 면적,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시작.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제외된다. 네 가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 부분은 잘 좀 기억하자. 이해됐죠? 그 얘기.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하죠. 4번은 뭘 물어보는 겁니까? 층수 물어보고 있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몇 미터마다? 4m마다 하나층으로 한정한다. 또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라 한다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에 모두 봐주겠다? 층수로 본다. 이해가셨죠?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본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5번 봅시다. 5번. 아까 높이 제한 관련된 거 중에 기억나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시작.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에 대한 거.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려면 당연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어떻게?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동일한 가로구역 내에서 무조건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면 X.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시작.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거 6번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입니다. 됐죠? 그럼 지역상으로 본다면 어디라고요? 우리가 거주하는 것.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조 확보를 위하여 높이 얼마? 10m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대 경계로부터 얼마? 1.5m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라. 나와야 돼 이거. 10m 넘으면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하죠? 7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정의 얘기한 거 잘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 뭐가 느껴져? 아름답게 지다는 얘기구나. 도시경관 창출 등을 도모한다. 아름답게 지다는 얘기구나. 그럼 뭐예요? 아하, 이 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뭘 정하지? 아름답게 짓는 건? 그치, 특별 건축구역 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엔 정할 수 없다? 제자접보,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제자접보에 대해서 뭐다? 지정할 수 없다. 제자접보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안 된다. 시작. 제자접보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8번은 아직 안 배웠고 9번. 일단 전원의 합의로다가 전원의 합의 협정 체결. 그럼 무슨 전원? 토지건축물 소유자 누구 포함해서? 지상권자 포함의 전원의 합의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정비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협정인 뭐를? 건축협정. 시작.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협정을 폐지한다면 어떡한다? 과반수. 전원이 아니라. 설정할 때는 전원 합의지만. 됐죠? 그 정도. 나머지 오른쪽 내용은 말 안 했는데 하나만 11번의 후단 부분. 강제금 부과 횟수. 봐요.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얼마? 1년에 2회 이내. 일단 이거나 기억합니다. 이상이 아니야. 그럼 큰일 나. 열받아 죽어 사람들이. 1년에 2회 이내 본인이 부과 받는 거 생각해봐. 그렇죠? 그럼 미치는 거야. 그렇죠?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하고 중개사법은 다 한 번이에요.
얘만 1년에 2회 이내예요. 솔직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가 횟수가. 앞에 건 나중에. 그렇죠? 이 정도. 이래서 우리가 건축법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는 주택법하고 농지 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마지막